문제입니다. 다음은 기체 X와 Y가 반응하여 기체 Z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X에서 Z에 관한 자료이다. 원자량은 B가 A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자, 이 문제 딱 봐도 쉽지 않죠?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게 어려운 이유가 제가 매번 말했지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완성을 해야 되는데 개수도 모르고 분자식도 모르네요. 뭐 다 몰라요, 이건 아예. 자,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표랑 여러 가지 힌트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각각의 힌트가 무엇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원자량이 힌트가 있는데요. 원자량이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힌트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밑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합물 X, Y, Z에 대한 각각의 정보인데요. 자, X는 성분 원소가 A, B로 되어 있는데요. 자, Y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뭐 정보가 없다는 얘기죠. 자, 정보가 없고요. Z도 A, B로 되어 있네요. 자, 한 분자당 원자수입니다. 되게 중요한데요. 자, X 같은 경우는 한 분자당 원자수가 2개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성분 원소가 2개인데 한 분자당 원자수 2개다? 맞습니다. 그건 바로 A, B를 의미하죠. 바로 X의 분자가 A, B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서 한 분자당 Z를 먼저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Y는 이제 성분 원소가 안 보여서 우선 Z를 먼저 볼게요. Z를 먼저 보면 자, 이게 3개죠. 한 분자당 원자수가 3개입니다. 이 말은 케이스가 2가지인데요. 바로 A2, B를 나타내거나 또는요. AB2를 나타냅니다. 누가요? Z의 분자식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단위 질량당 부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데요. 단위 질량당 부피라.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맞습니다. 질량분의 부피를 의미합니다. 자, 이 말은 질량분의 부피예요. 그런데 이거는 밀도와 역수 관계죠. 즉,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바꾸죠. 왜냐하면 우리가 밀도가 나오자마자 뭘 외우라고 했죠? 맞습니다. 밀도비는 바로 분자량 비와 같다. 밀도비는 무슨 비와 같다? 분자량 비와 같다는 거. 이거 꼭 외워줘야 돼요. 즉, 단위 질량당 부피라는 게 이거니까 이걸 밀도로 바꿔서 생각하고 이 비율이 밀도비니까 이건 분자량 비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부피당 질량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부피당 질량이란 건 부피분의 질량을 의미하죠. 이게 밀도죠, 밀도. 자, 역수 관계니까요. 위에가 0.88이었으면 밑에는 그렇죠. 0.88분의 1이 되고요. 0.77이었으면 0.77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역은 0.56분의 1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0.88분의 1이라고 한 건 그렇죠. 88분의 100이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77분의 100이고요. 56분의 100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을 썼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한 게 부피분의 질량, 즉 밀도를 말하고요. 이 밀도 비율이 무슨 비율과 같다? 그렇죠. 분자량 비와 같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밀도비가 뭐였어요? 88분의 100대 그리고요 77분의 100대 그리고요 56분의 100이었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밀도비이자 지금 분자량 비에 해당한다 이거죠. 딱 보니까 좀 복잡하게 생겼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7대 8대 11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요? 자, 이렇게 나오는 방법은 수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3개를 한 번에 보지 말고요. 자, 2개씩 나눠볼게요. 자, 얘랑 얘를 한번 나눠보세요. 자, 얘랑 얘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11분의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거 2개를 보면 자, 얘네 2개를 11분의 100으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얘가 8분의 1대 그러니까 이거 2개만 보세요. 8분의 1대 7분의 1이 돼요.
이 말은 뭐예요? 그렇지. 7대 8이 되죠. 아, 이거 두 개 봤을 때 7대 8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걸 보자. 자, 얘랑 얘를 보세요. 얘랑 얘를 보면 얘랑 얘를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 개를 보면. 그렇죠. 지금 88분의 100 대 56분의 100이란 거는 밑에 8로 나면 그렇죠. 11이죠. 11분의 1 대 8, 6에서 8, 7에 56. 7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랑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바로 7 대 11과 같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요거가 바로 7 대 8이었고 그리고요. 이것 대 이것이 7 대 11이었어요. 그러면 이 7이라는 게 겹치죠.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다 이거예요. 세 개를. 어떻게요? 7 대 8 대 11로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다. 계산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분자량의 비율이 물론 뭐 88분의 100대, 77분의 100대, 56분의 100 이래도 되지만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해서 나중에 계산이 편해요. 그래서 7 대 8 대 11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분자량까지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를 통해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세요. 지금 자, 얘가 7이고 얘가 8이잖아요. 분자량이. 근데 7인 애가 지금 AB였어요. 그럼 8인 애는 성분 원소가 지금 원자 수가 두 개니까 얘는 B2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원자량이 B가 A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A, B가 7이었으니까 두 개로 이루어진 것 중에 7보다 8이 더 크잖아요. 더 크려면 B로만 이루어져야겠죠. B2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Y가 B2란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자,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B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죠? 맞습니다. B가 4라는 거 알 수 있죠. 요 B2가 8인 걸 통해서요. 물론 이제 비율이니까 뭐 4K 이래도 되는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화학원이기 때문에 그냥 4로 이렇게 놔도 돼요. 자, 그리고요. 7이 나왔던 건 AB가 7이 나왔던 건 A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3이 나온다는 얘기죠. A가 3, B가 몇? 4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옆에 걸 볼게요. 얘가 11이죠. 11이 나오려면 A와 B의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세 개를 합쳐서 어떻게 세 개를 만들어야 될까요? 자, 케이스는 요것과 요게 나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3인 게 3 곱하기 2 더하기 4 하면 10이 되죠? 근데 여긴 11이니까 안 되네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그렇죠. A에다가 3을 넣고 B에다가 4, 2, 8 4를 넣어서 8 하면 11이 맞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가 맞습니다. 얘는 아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타났듯이 얘는 아니라 이겁니다. 얘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나왔네요. X는 AB를 나타내고요. Y는 B2, Z는 AB2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같이 볼게요. Y의 분자식은 A2가 아니라 B2이고요. 니은 반응 전 기체의 밀도 분의 반응 후 기체의 밀도. 자, 니은을 보면 반응 전 기체의 밀도, 반응 후의 기체의 밀도. 자, 이거는요. 분자식 이거 화학 반응식으로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반응 전이나 후나. 자, 밀도라는 게 뭐예요? 밀도라는 게 제가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죠. 그럼 반응 전의 부피분의 질량과 또요. 반응 후의 부피분의 질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반응 전이나 후예요. 뭐가요? 맞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얘는 고정이 되죠. 얘랑 얘는 같아요. 그럼 비교할 게 누구뿐이 없어요. 부피뿐이 없죠. 부피 B는 개수비에 비례하니까 자, 요걸 보면 2하고 1이 보이네요. 그쵸? 반응 전에는 그래서 부피가 예를 들어 3, 2 더하기 1이니까요. 3이죠. 반응 후에는요. 2네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결국 합쳐서 쓰면 지금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자, 2분의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때 질량은 서로 같기 때문에 서로 지워질 수 있고요. 번분수에서 이거 곱하기 이거 아랫게 되고 이거 이렇게 하면 2분의 3이 되죠. 자, 2분의 3은 1보다 커요, 작아요? 네, 1보다 크죠. 그래서 니은 맞는 게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1g 속에 들어간 비원자수 B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거 구하는 법 알죠? 1g 속에 들어간 X와 Z의 분자 몰수를 구한다며 그거 곱하기, 그렇죠, X와 Z에 각각 포함된 비원자 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을 요걸로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렇죠, A, B가 각각 제가 합치면 분자량이 7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A3, B4로 나와가지고, 그러면 Z는요, AB2니까 11이 나옵니다. 그럼 각각 1g에 속한 분자 몰수는 7분의 1이고 얘가 11분의 1인데요. 여기서 B원자수를 해야 되니까 한 개당 AB는 곱하기 1을 해야 되죠. 하나 들어갔으니까. AB2는요, 곱하기 1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7분의 1 대 11분의 2 해서 이게 계산해보면 11 대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맞는 게 되네요. 네, 11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기체 A와 B의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다. 표는 Wg의 B가 들어있는 용기에 A의 질량을 달리하여 넣고 완전히 반응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 전체 기체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반응 개수 A와 C는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딱 봐도 어렵죠. 자, 이게 어려운 이유는, 그렇죠, 화학 반응식을 애초에 나타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개수도 안 나와 있고 분자식도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것에 딱 들어갑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특히 개수 있잖아요. 앞에 이 개수를 뭘 보고 한다 그랬죠? 앞에서, 그렇죠, 반응 완결이 되는 시점을 딱 파악해서 이걸 개수비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표에서 반응 완결이 어디서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어딜까요? 제가 얘기했죠. 변화가 갑자기 하다가 딱 변하는 시점, 그 시점, 그때 딱 그 포인트가 바로 반응 완결점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표를 같이 볼게요. 기체의 양이라 그랬는데요. 기체의 양은 반응 전에 물론 A와 B가 있겠죠. 그리고 반응 후에는 뭐 C만 있는 건 아닙니다. A, B 중에 하나가 남을 수도 있고 뭐 둘 다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남아있는 그것과 C, 생성된 C를 포함해서 반응 후에 몰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할 게 너무 많겠죠. 하지만 그 변화율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단은 1.6하고 0.8이죠. 처음에 반응 전, 즉 A와 B의 전체가 0.6몰이었는데 반응 후에는 0.8이 됐어요. 그럼 그 차이, 여기 N1이란 거는 이제 몰수 차이를 말해요. 그 몰수 차이가 얼마예요? 맞습니다. 바로 0.8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요, 나를 볼게요. 나는 여기 차이가 얼마예요? 1.2죠. 여기는요? 사실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정보가 없었어요. 지금도 정보가 없었는데 여기를 그럼 먼저 볼게요. 여기가 1.2가 나왔어요. 여기도 1.2예요. 그러면 정보가 없는 여기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0.8이 나와야겠죠. 1.2로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최초로 딱 변할 때가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서 반응 완결점을 찾아야 돼요. 자, 최초로 여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최초로 변했다는 건 바로 여기. 최초로 딱 0.8에서 최초로 된 게 바로 여기죠. 여기 포인트가 여기고 여기가 바로 반응 완결점에 들어갑니다. 이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뭔가가 딱 변한 거죠.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B의 양은 일정하죠. 여기 B가 몇 그램? 그렇죠. Wg이 B의 양이 일정한데 여기다 뭘 계속 넣는 거예요? 그렇죠. A의 질량을 계속 달리해서 계속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변화되는 그 포인트가 있다? 그게 바로 반응 완결점이죠. 이 반응 완결점의 특징은 뭘까요? 그렇죠. 이 반응 완결점의 특징은 분명히 B 있는 데다가 A를 다 넣었는데 A도 B랑 반응해서 없어지고 B도 없어지고 오로지 남는 애는 누구뿐이 없다? 맞죠? A랑 B랑이 모두 다 반응했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이 모두 다 반응해서 모두 다 전부 뭘로 바뀌었다? C로 바뀌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반응 포인트가 나타내는 건 바로, 그렇죠, 개수 B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A, B 중에 남는 게 없이 모두 다 C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응 포인트를, 그러니까 반응 완결 포인트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변화되는 그 지점이요. 그럼 이를 토대로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일부러 안 썼는데요. 한번 요건 어떻게 하냐. 자, 바로 반응 완결 요 포인트를 기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반응 전이 있겠죠. 그리고요, 반응 중이 있겠죠. 그리고 반응 후가 있어요. 맞죠? 자, 워낙 중요해서 제가 쓰면서 할게요. 우선 반응 전, 반응 중, 반응 후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중요해서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여기 부분만큼은 제가 쓰면서. 자, 이게 반응 완결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쵸? 반응 완결 포인트에서 중요한 게 반응 후가 몇으로 돼 있죠? 0.6으로 돼 있죠. 이 0.6의 의미가 뭘까요? 맞습니다.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A, B가 모두 반응해서 모두 다 전부 뭘로 바뀌었다? 그렇죠. C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C를 의미해요. C의 몰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반응 전 중 후에 어디다가 그렇죠. 여기다가 바로 0.6 모를 써야겠죠. 이 0.6모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는 반응 후에 다 없어졌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반응 중인데요. 왜냐하면 반응 중에 그 개수비가 A, B, C를 결정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 0.6이 반응 후에 0.6이란 건 처음에 없었던 게 생긴 거니까 반응 중에서 플러스 0.6이 생겼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요. 반응 개수가 지금 A와 B가 같다라고 했죠. 그 말은 뭐예요? 얘가 0.6몰이 생기면 A는 0.6몰이 반응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반응한다는 건 마이너스를 의미하고요. 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응 후가 0이 됐다? 반응 전엔 0.6몰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나만 계속 보는 거예요. 반응 전에 지금 0.6몰은 결국 A 겁니다. 그러면 B 거는 얼마예요? 1.8에서 빼면 되겠죠. 그렇죠. B는 1.2몰이 됩니다. 자, 반응 중에서 이 1.2가 다 없어질 반응 후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C는 처음에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 전 중 후를 모두 다 몰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단 나만 가지고요. 나랑 이 반응수 개수가 같다. 요거랑 요 두 가지의 힌트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응 완결이 굉장히 쉽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반응 완결점을 구하면 우리가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알겠죠? 꼭 외워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를 구하는데요. 그 개수 비율을 보니까 반응 중에 보니까 0.6대 1.2대 0.6이죠. 이 말은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그쵸? 색깔을 달리해서 바로 A가 1. 그렇죠. A랑 C랑 같으니까 C도 1. 그리고요. B는 2.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각각 A, B, C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잠깐만 줄일게요. 자, 기억 문제 어떻게 해요? 그렇죠. A가 1, B가 2, C가 1이니까 바로 1분의 1 플러스 1,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바로 1. 그렇죠. 기억 맞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B의 분자량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B의 질량이 나와 있죠. 어디에요? 그렇죠. B의 질량이 여기 나와 있죠. 몇 그램? Wg이요. 그런데 이 Wg이 지금 몇 몰인 거예요? 그렇죠. 얘 1.2몰이라는 건 변화가 없죠. 여기다가 A를 계속 넣어주는 거니까. 근데 반응 완결점에서도 어쨌든 1.2몰이 똑같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B가 Wg일 때 1.2몰입니다. 그 말은 뭘 말할까요? 그렇죠. 1몰일 때 얼마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비례 관계에 의해서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자, 이게 1몰이 된다는 얘기는 그렇죠. 1.2몰이 1몰이 된다? 곱하기 몇을 하면 돼요? 그렇죠. 1.2분의 1을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1.2분의 1을 하면 바로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아무래도 12분의 5W가 되니까 12분의 10W가 되니까 2를 나누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해요? 1몰일 때 질량이란 건 바로 분자량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B의 분자량이 나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디귿을 보겠습니다. 다해서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분의 C의 양.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이미 썼기 때문에 다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이번엔 어떤 검은색으로 할게요. 자,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A2, A2가 아니라 A 플러스
이 B가 뭐가 된다? 그렇죠. C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를 보니까 자 이렇게 되네요. 이 말은 뭐예요? 자 이거는 그냥 바로 할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C의 양은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여기가 반응 완결이 됐다는 건 B의 Wg이 모두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B가 없기 때문에 그냥 추가적으로 A만 계속 넣어주는 것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쌓일 뿐이죠. B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건 이미 끝났어요. 몇 몰이요? 그렇죠. 0.6몰이죠. 이 0.6몰이 바로 C의 양이죠. 생성물의 양이요. 이게 고정이 돼요. 여기도 0.6, 여기도 0.6, 계속 0.6몰인 거예요. C의 양은. 그쵸. C의 양은 계속 0.6몰로 됩니다. 근데 밑에 전체 기체의 양은 아무래도 달을 볼게요. 달을 보면, 그렇죠. A의 질량이 또 넣어주죠. 또 넣어준 만큼 생각을 해서 하면 지금 0.8이 되죠. 그래서 이 0.8, 자, 이 0.8을 어디다 쓰고, 여기다 쓰고, 그리고 0.6은 위에다가 써서 0.8분의 0.6이니까 4분의 3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NaOH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이다. 가, 부피 플라스크에서 NaOH 2g을 녹여 80도 수용액 100ml를 만들었다. 나, 용액의 온도를 실온 25도로 낮췄더니 수면이 표시선 아래로 내려갔다. 다, 나의 용액에 증류수를 더 넣어 표시선까지 수면을 맞춰 25도씩 수용액을 만들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간단히 말하면 자, NaOH 몇 그램? 2g을 넣었어요. 어디다가요? 잠깐만요. 이걸로 해야지. 자, 이거를 여기다가 넣었어요. 여기다 넣고요. 그리고요, 표시선까지 지금 맞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온도가 지금 80도래요. 가에서는. 근데 온도가 떨어지네요. 몇 도로요? 25도로 떨어지니까 이 표시선에 있던 게 열팽창 때문에 이렇게 팽창했던 게 다시 수축을 하겠죠.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대요. 다에서는 그래서 이 표시선에 맞추려고 25도스에서 표시선에 맞추려고 증류수를 넣어서 다시 표시선까지 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NaOH의 화학식량은 4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용액의 몰농도는 0.5 몰농도이다. 자, 맞나요? 자, 가를 보니까 우리가 NaOH 2g을 넣었다 그랬는데요. 이걸 몰수로 바꾸면 아무래도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40분의 2 해서 20분의 1 몰이 되죠. 자, 20분의 1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얼마예요? 밑에 아래 100분의 5에서 그렇죠. 바로 0.05몰이죠. 0.05몰. 자, 0.05몰인데요. 이게 지금 100ml래요. 0.1리터네요. 그러면 합치면 0.5몰이 있나요? 맞죠? 0.5몰. 자, 이렇게 돼서 맞습니다. 기억 맞아요. 니은을 볼게요. 자, 25도로 낮추었더니 부피가 감소했죠. 부피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 몰수는 변화가 없는데 부피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누가 더 농도가 진해요? 아무래도 나가 농도가 진하죠. 가보다는 나가 농도가 진긴 합니다. 이 말은 나가 농도가 진하다. 뭔가 밀에 있다 이 말이죠. 밀집해 있다. 밀도가 나가 높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농도가 진하니까요. 자,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을 보겠습니다. 수용액 1ml에 녹아있는 NaOH의 질량은 가와 다가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25도로 했더니 이게 낮아졌으니까 다시 올렸대요. 표시선으로. 그러면 얘는 얘의 농도나 다의 농도나 변화가 있을까요? 몰농도가 변화가 없죠. 특히 몰농도가 변화가 있을까요? 몰농도 변화 없죠. 왜냐하면 몰농도는 말 그대로 뭐예요? 부피분의 몰수죠. 근데 몰수가 아까 전에 얘, 가, 나, 다 변화가 없었고요. 부피가 줄었기 때문에 다시 맞춘 거잖아요. 물론 온도가 달라요. 하지만 몰농도에는 온도라는 정의는 안 들어가 있죠. 그냥 부피하고 몰수만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 다나, 부피도 맞고 몰수도 맞죠. 그러니까 몰농도가 맞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1ml에 즉 부피당 들어간 이 질량
질량이란 건 이제 몰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몰수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가나 다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13번의 답은 5번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기체 A와 B의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과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나와 다에서 반응 후 남은 기체의 종류는 같지 않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니까 그렇죠?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요. 딱 봐도 어때요? 그렇죠. 분자식도 없고 개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같이 볼게요. 가 그림과 같이, 자, 여기 그림 보이죠? 자, 이렇게 기체 A와 B를 꼭지가 달린 용기에 넣는다. 자, 여기 용기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3개요. 그리고 여기 꼭지가 각각 있는데요. 꼭지가 이게 1, 이거는요, 꼭지 2입니다. 자, 나에서는 꼭지 1을 연대요. 열어서 바로 누구와? 그쵸? 잠깐만요. 바로 얘와 얘를 반응시키죠. 어디서요? 나에서요. 자, 이렇게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기체 11g이 생성된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를 볼게요. 다에서는 이제 나머지 안 연 거 뭐 있죠? 그쵸, 꼭지 2를 엽니다. 자, 꼭지 2를 열면 아무래도 또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전체 기체의 양분의 C의 양, 몰수분의 몰수가 바로 4분의 3이 된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용기가 3개가 있는데 A, B, A가 있는데 꼭지 A 열고 반응시키고 꼭지 B 열고 꼭지 1 열고 반응시키고 꼭지 2 열고 반응시키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서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나입니다. 나를 다시 한번 볼게요. 나를 보면 꼭지 1을 열어서 반응을 완결시켰더니 기체 C 11g이 나왔다 이랬는데 나에서는 어디서는? 나에서는 가장 큰 핵심이 A가 모두 반응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즉 A, B랑 했을 때 B는 남아있지만 A가 모두 반응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C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반응식을 쓸 때 되게 중요해요. A가 다 반응했는지 이 A가 모두 반응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에서 이거 두 개를 열었더니 A가 모두 반응했대요. 물론 A, B 반응해서 C로 다 바뀌었지만 이 중에서 A는 이제 안 남았다 이 얘기죠. 모두 다 반응해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힌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밑줄 긋은 거 보이시죠? 바로 나와 다에서 반응 후 남는 기체의 종류가 같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바로 꼭지 1, 나에서는 얘랑 반응시켰을 때 A가 남아야 됩니다. A가 다 써야 돼요. 얘가 남지 않아야 돼요. B가 남아야 되죠. 그리고요,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나에서 남는 기체는 누구다? 남는 기체 A는 다 쓰고 B가 남고요. 그리고 다를 보면 다에서는 꼭지 2를 열겠죠. 그러면 이제 남은 B와 A가 반응하는데 이번엔 A가 과량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남는 기체가 뭐여야 된다? A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즉 힌트는 요겁니다. 바로 나와 다에서 반응 후 남는 기체의 종류가 다 같지 않다. 그러려면 처음에 나에서는 남는 기체가 B여야 되고요. 다에서는 남는 기체가 A여야 되죠. 자, 남는 기체가 B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A가 모두 반응했다라는 이야기와 같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체 기체의 양분의 C의 양이 2분의 1이래요. 자, 요걸 하려면 사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몰수죠. 몰수니까 우리가 이제 C의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C 분자량분의 기체 C가 11g이니까 C 분자량분의 11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요, 밑에 전체 기체니까 우선 C가 생성됐으니까 C 분자량분의 11 똑같이 하고요. 위에랑. 자, 그리고 그렇죠. A는 다 반응했으니까 남은 거 B 분자량분의 B의 질량을 하면 되는데요. B의 질량을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여기 제가 8이라고 썼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했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바로 요걸 이용하죠.
B 분자량이 8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 화학 반응식을 제가 여기다가 똑같이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EA 플러스 BB가 EC가 된다 이 말인데요. 이걸 전중 후로 나눕니다. 근데 질량에 대해서요. 뭐에 대해서? 질량에 대해서요. 그러면 처음에 저는 7, 10이죠. 중은요. 아무래도 A가 다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고 플러스 11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을 좀 이걸 지우고. 자, 처음에 여기 얼만큼 남아있다 그랬죠? 7g, 여기는요 12g. 그걸 여기다 각각 쓴 거예요. 전일 때 7, 12. 그런데 우리가 A가 다 쓴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C가 11 생긴다니까 그걸 여기다 쓰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7, 7 했으니까 여기에 0이 되고요. 여기가 11. 이렇게 되고요. 그럼 물어볼게요. 가운데 마이너스 4는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이 마이너스 4는? 그렇죠. 어떻게요? 오, 네, 여기 질량이죠. 질량이니까 반드시 무슨 보존 법칙? 그렇죠. 질량 보존 법칙이 만족을 해야 되죠. 질량 보존 법칙이 만족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마이너스 7 하고 마이너스 4를 해야지 플러스 11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B를 보면 처음에 12에서 마이너스 4라니까 8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는 B의 질량이 8이란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8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B 분자량분의 8 더하기 C 분자량분의 11.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분의 이게 바로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가 2분의 1이란 걸 잘 계산해 보면 바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계산을 해보면 바로 B 분자량 대 C 분자량이 8대 10이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계산하기 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제가 계산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다 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2분의 1이 나오려면 간단히 말하면 C 분자량이 11이면 되잖아요. 11분의 11은 1이고요. 그리고 B 분자량이 8이면 되잖아요. 8분의 8은 1이고. 그러면 밑에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나오고요. 위에 얘도 11이니까 11분의 11이니까 1이 나오죠. 그 말은 뭐예요? 그렇죠. 8대 11이라는 말이 되죠. 이렇게 숫자를 바로 넣으면 돼요. 화학원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대 10이라는 걸 알았어요. 분자량이요. 자, 그럼 우리가 다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이어서 보는 거잖아요. 지금 나를 하고 나서 이제 다로 이어지니까 나에서 나온 이 반응 있잖아요. 이 반응의 마지막 여기가 바로 다로 이루어집니다. 다로 이루어져요. 이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 8, 11은 똑같이 전에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후가 여기 전으로 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렇죠. 여기 W 보이시나요? 이 W를 여기다 쓰면 되죠. 왜냐하면 이 W가 이제 콕을 이걸 열면서 이제 새롭게 첨가되는 거니까요. 아이고. 자,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거 계산하면 돼요. 자, 이거 계산 어떻게 할까요? 아까 전에 그러면 여기서 자, 계산할 때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였어요? 그렇죠. 7인데 여기 마이너스 7이죠. 왜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A가 모두 반응했기 때문이죠. 그럼 다에서 뭐가 반응한다 그랬죠? 그렇죠. 다에서는 B가 모두 다 반응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다에선 B가 모두 반응하기 때문에 여기서 키포인트는 색깔이 이거뿐이 없나? 자, 다에서는 이게 키포인트는 이거죠. B가 모두 반응한다. 자, 요거에 맞춰서 해가지고 얘가 0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이시나요? 여기 질량 B. 자, 그러니까 요게 질량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요거는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7대 4대 11 이거는 바로 질량비, 반응 질량비를 의미하잖아요. 반응 질량비. 그럼 여기도 어쨌든 여기 8이 나왔는데요. 이게 반응 질량비로 돼야겠죠. 7대 4대 11만큼 여기도 그 비율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게 여기서는 중간이 아까 전에 마이너스 4였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4대 마이너스 8대 22 플러스 22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후는 아무래도 전하고 중의 합이니까 후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 정보를 잘 넣으면 돼요. 전체 기체의 양은 여기서는 뭐겠어요? 그렇죠. B가 다 썼기 때문에 전체 기체의 양은 A 몰수하고 C 몰수겠죠. 그쵸? 그리고요, 위에 C의 양은, 그렇죠. C 분자량분의 33을 말하겠죠. 왜냐면 그 33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다 지울게요, 지금. 좀 헷갈리니까. 자,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이렇게 해서 완결이 됐대요. 완결이 됐다는 얘기는 이 마지막 후를 말하죠. 마지막 거. 보이세요? 마지막 거 뭘 말한다? 네, 이 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왜 이렇게 안 써져? 자, 이 후가 바로 요 완결된 요 지점을 말하고요. 그래서 각각에 넣으면 되죠. 바로 이렇게요. 요건 이렇게 A 분자량분의, 그렇죠, W-14 그리고 B 분자량분의 33 하면 되고요. C 분자량분의 33 하면 되고요. 위에는 C 분자량분의 33 이렇게 해서 각각 넣어서 하면 나옵니다. 뭐가요? A 분자량 대 C 분자량 비율이 나오는 거죠. 그게 어쨌든 이게 4분의 3이 돼야 된다는 건 그 비율이, 예, 이게 얘 대 얘가 바로 1대 3이 나온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이걸 다시 쓰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그쵸, 여기 보면 질량비가 7대 4 대 11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A랑 C를 한번 보세요. 앞에 개수가 2로 똑같죠?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이 2까지 똑같으니까 이 질량비라고 했지만 질량비가 7대 11이지만 분자량 비율도 7대 11이 나와야겠죠. 앞에 개수도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얘가 11이죠. C 분자량이.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똑같이. 질량비랑 똑같이. 그렇죠. 7이 돼야겠죠. 그래서 얘가 7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W는 얼마가 돼야 돼요? W 얼마가 돼야 돼요? 네, W는 21이 돼야 됩니다. 있죠? 이제 다 구했네요. 왜냐하면 이제 A, B, C의 분자량을 모두 구했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A 분자량은 얼마예요? 21 하면, 자, A 분자량은 7이죠. 예, 아유, 글씨 왜 이래. 자, A는 7이 나오고요. B는요? 그쵸. B는 8이 나오네요. C는요? 11이 나옵니다. 분자량 B는 A 대 B가 7대 4가 아니라 7대 8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가에서 반응 전 기체 분자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W가 21이라는 것도 구했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가에서 반응 전이죠. 지금 가가 지금 이 상태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반응 전이니까 지금 A가 몇 그램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 전 기체 분자의 수는 A와 B를 모두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몰수를 구하면 되죠.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각각의 이제 분자량분의 질량을 구하면 돼요. A랑 B랑요. 그래서 구한 게 바로 이겁니다. A는 7분의 28이요. 왜 이게 나왔냐면요. 우선 분자량이 아까 전에 자 이렇게 된다 그랬죠. A는 7, B는 8, C는 11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A가 7분의 28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얘랑 얘랑 더해보면 즉 A 질량을 더해보면 28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7분의 28이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B를 한번 볼게요. 지금 B를 보면 B는 분자량이 8이죠. 그쵸? 분자량이 8이고 그래서 8분의 지금 여기 12g이니까 8분의 12 하면 됩니다. 7분의 28하고 8분의 12를 더한 게 바로 가해서 반응 전의 기체 분자의 수, 몰수가 되죠. 자, 이제 다를 볼게요. 다는 이제 반응 전이 아니라 반응 후래요. 자, 이건 어디서부터 알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이게 바로 다죠. 이게 바로 다고요. 여기 후가 나와 있네요. 특히 W가 21이었기 때문에 빼면 21 빼기 14 하면 그렇죠. 7이 나오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응 후인데요.
그럼 반응 후에 기체의 분자수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반응 후면 누가 남아요? 바로 A랑 C가 남죠. 그래서 각각의 몰수를 구하면 됩니다. 우선 A부터 구해볼게요. A는 분자량이 7이었죠. 자, 그래서 7분의, 그리고요, 위에 질량은요, 맞아요, 7이에요. 그래서 7분의 7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C는요, 네, 11이었죠. 그래서 11분의 남는 거, 네, 33이네요. 그래서 11분의 33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는 4가 나와요. 두 개 더하면 1 더하기 3 해서 4가 나오고요. 밑에 있는 거, 자, 얘랑 더하면 4 더하기 2분의 3에서 2분의 11이 됩니다. 결국 2분의 11 분의 4가 되죠. 2분의 11분의 4가 돼요. 알겠죠? 자, 이걸 번분수로 하면 11분의 8이 나오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게 됩니다. 답은 몇 번? 네, 답은 5번입니다.